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동의안과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혁신산업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민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억 원 증액된 552억 6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0억 원이 증액된 1,3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희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인 에너지 산업과에서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 조성 사업에 3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0일 날 공모 선정 과정이 완료되었고 당초 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이기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까지 3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국비 지방비 각 50대 50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이며 지난 2월에 1차로 국비 15억 원이 국토부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시비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박병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혁신산업국장님의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은 지금 뭐 별도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네. 기존에 이미 내시된 성립ye산. 수소 배관망 국비 내시된 걸 가지고 올린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좀 설명하신 거 보면 원래는
391억으로 당초에 보고됐는데 예. 왜 100억 정도 줄었어요? 여기에는 저희들 국비 시비만 지금 포함되어 있고 290억 원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145억 돼 있고 민자 부분이 또 민자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민자 부분이 많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수소 충전소가 54억 원 같은 그런 사업들은 빼고 국비 시비 사업만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자동차 5공장까지 100원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교통 모델, 주거 모델, 산업 모델인데 이 100원만 10km 끝 지점에 앞으로 2030년 수소차 50만 대 양산에 대비해서 수소 충전소가 올해 11월 달에 건립이 됩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그 수충전소의 법적인 문제는 다 이제 정리가 됐나요? 예, 그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설이 9kW로 좀 축소된 건가요?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만 9kW입니다. 올해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만 9kW고 예. 원래는 나머지 11점 율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비비 요양병원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비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그러면 이 50억이 추가로 들어온다 그랬죠? 50억하고 사실 90억이잖아, 그죠? 예, 총 80억 원인데 요번에 30억 원, 나머지 50억 원은 이해주행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0억이구나. 예. 그럼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저희들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은 수소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배관공사를 올해에 내년 배관공사가 또 가장 배관공사가 돼야 수소 스택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배관공사를 중점적으로 올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택을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충전소 원래 세 곳 확정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네, 그 예산은 확보가 다 될 수 있나요? 그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중에 언양지구, 그다음에 북구, 동구 해서 기존의 남구, 중구 중심에 되어 있던 수소 충전 인프라를 외곽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지금 원래 우리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이 1,457대인데 네네. 이걸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이 수소전기차를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1,457대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 저희들 계획에도 맞게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비를 더 확충하고 그때 12 얹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 없네요. 예. 지금 이것도 환경부 사업, 국비 사업과 연계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펜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슈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 비롯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고요. 사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업 대란이 공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서 상당수 기업이 생산과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량 해고에 나서거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 되면 그런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예, 그렇죠. 예. 코로나 19 충격으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고 인 것은 신용 경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큽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회사든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여파로 평소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공포와 신용경색이 더 빨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 실핏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업 자영업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식당 종업원은 줄줄이 실직하면서 코로나 쇼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가 모세혈관이 잇따라 막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인력 고용자, 노인, 빈곤층, 취약계층의 타격이 가장 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섭게 퍼지면서 생계터전의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탓입니다. 사실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에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공포로 인해 매출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곧 사람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형선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민의 일자리가 초토화되어 있고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식당 등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인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붕괴되면은 가정 경제에 어려워지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초기 대응에 실패해 이정이 왔는데 이런 대책을 놓고 언제까지 말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상대책을 추진해놓고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책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강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대책과 강구를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하셔가지고 제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만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지금 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제도화하고 할 수 있는 건 시책으로 만들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중에 돈을 풀어도 돈이 안 움직입니다. 사람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민 모두 다 아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택하고 있는 제일 제일 시급한 대책이 지금 4월 5일까지 일단은 통제를 해야겠다. 그걸 위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일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신용경색의 신용위기부터 해서 우리 중소 상인들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는 또 정부 지원 대책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좀 심각합니다. 사실 생활 터전에 밥 못 먹고 있는 사람, 아침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과장님 강구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온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느 지자체의 어떤 그거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많이 심각하죠, 그죠? 네, 많이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고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많은 내수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참 생활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사실 이거. 빨리 출구 전략을 모색해가지고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잘하겠습니다.
예, 이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공사하는데 태화강역에서 현대자동차까지 라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네. 태화강역도 지금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자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화강을 가로질러서 시설을 우리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할 때 지금에는 도시의 타 파이프라인하고 이격거리를 확실하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수소 시범도시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저것이 유통 서비스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안테나 샤워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저걸 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의 완성되고 난 뒤에 정말 경제적 가치가 배가 되고 제3자로 통해 가지고 저것이 그냥 하나의 전시 행정이 아니라는 그게 좋겠고 그런 것이 듣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하나가 모태가 돼 가지고 울산에서 저거와 관련된 간략한 부품이나마 소재 산업이라는 특성하에 들어가서 효과돼서 하나의 경제의 산업의 하나의 좀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교통 유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특별하게 각 지점마다 물론 들어가겠죠. 누출의 접지가 다 들어가서 상황판도 돌아갈 거고 한데 안전사고가 안 나오게끔 각별하게 주의해서 시설물이 완료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리 위원님. 네, 윤정로입니다. 요거는 뭐 성립전 예산만 합니까 이번에 추경?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성립 예산만 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건 없고요. 예. 추경에. 네, 없습니다. 한 건입니다. 근데 국비 교부금 내려온 겁니까? 예, 국비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까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한 사유가 뭐 예, 기타 사업은 없는가요? 2회 추경에 4월 달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 없는가요? 뭐 국비 내려온 것만 해가지고 조금 뭐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야 될 만한 게 없어서 없는 건지 또 찾아보지 못한 건지 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혹시 뭐 없으면 다행이고 없어서 없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에서는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바쁘고 또 며칠 전에 산불까지 겹쳐가지고 제가 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고 이거는 뭐 성립전 예산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 빨리 집행을 하시고 빨리 그가 추진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늦더라도 이번 다음 추경에 올 때라도 우리 지역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진짜 코로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항상 어제 보니까 36명인가 우리가 돼 있는데 계속 이 분포도를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 많더라고요. 남구 쪽에는 또 여러 개 또 많던데 중구 그다음에 뭐 동구 북구 뭐 울주는 한 명 있다가 또 대우서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이 많고 또 20대가 또 많아요. 이게 보니까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 그런지 20대가 많고 좀 특이한 자료 현상이고 뭐 3월 18일까지는 이미
우리가 그 이후로는 또 안 하니 다행이고 예.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그런지 그래 하니 다행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항상 난세에 영웅이 난답니다. 난세 뭐 평상시에는 영웅이 안 납니다. 잘 난세에 영웅이 나고 또 위기에서 나타난 사람이 항상 위기의 명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국가나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제1 의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국가의 존재 의무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발생하고도 이게 상당히 좀 미적미적 좀 늦어진 편이에요. 초창기에 중국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한 지역에 갈 때부터 그게 설 이전에부터 그게 하며 번졌는 모양이라 중국에서 그래서 그 상황이 관리가 잘 안 돼야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우리 이 상황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다 세계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현재의 법과 제도, 형식과 어떤 틀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헤쳐나가기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다들 다 힘들어하고 지금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좀 기존 법과 제도의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 울산이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나고 빨리 그 하는 또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혁신산업국이 또 아이디어 국 아닙니까 담당 예? 국장님 혁신산업국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있어 좀 내시고 그러나 우리 혁신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업무 분장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혁신산업국에서 지금의 현재의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다른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이래 우리 울산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뭐 안전망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데 안전망의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 가지고는 지금 안 돼. 그것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안 돼요. 저는 다시 안전망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위기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다시 짜야 돼요. 다 조사해가지고 다시 짜야 돼요.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혁신산업국하고야 관련이 없지만은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또 우리 뭐 사회복지 차원이나 이런 데하고 국장님도 연에 이거 코로나 관련해서 해가 뭐 국장님도 회의들 하지 회의하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면 네. 혁신산업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네. 또 이 사회 안전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건 제가 이야기를. 네. 지금까지 우리 생활 보호자 뭐 이래 했는 그거는 평상시 제도와 구조고 지금은 위기 전쟁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망을 다시 정상적인 사람 여러 가지 짜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좀 해주시고 제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내 가면 막 난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 안 하시 독이 받쳐가지고 지금 말 붙이기도 겁이 나요. 지금 가면 여러분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가 여러분들이 또 이 난세 또 위기를 벗어나는 명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우리 공무원들 울산시 공무원이 울산의 어떤 명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명장이 되고 세계적인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벗어난 명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습니다. 네. 예.
그래 하여튼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그 울산의 주력 산업하고 신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혁신산업국에서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점검과 어떻게 보면 중장기별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이나 할까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고요. 일단 먼저 우리 주력 산업하고 신산업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황이라 그럴까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170개국 이상 입국 제한을 하고 지금 항공 같은 경우도 거의 공항에 가보면 국제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이어와 바이어가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이 뭐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 뭐 상반기, 아니면 올해, 심지어 뭐 18개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산업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포함해서 에너지산업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주력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이 상황에서 현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그 주력 산업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그 부품업체들 왜 가지고 그 특별 연장 근로까지 지금 신청을 해서 어쨌든 그 좀 생산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조치들이 노사 합의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작업장 내에 또는 뭐 확진자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 이게 가장 우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방역을 잘해야 되는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외로 지금 수주 물량이 잘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초에는 올해부터 IMO 환경 규제가 실시되고 하니까 그 LNG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그 건조 물량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유가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발주가 좀 더디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겪는 어려움, 그 다음에 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치명적인 게 이제 그 지금 코로나19 문제 더하기 지금 유가 하락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재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생산이 영향을 받고 그런 뭐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님을 위시해서 그 코로나 관련된 대책 회의는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직접 관련 부서는 지금 매일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예. 저희 같은 부서는 뭐 필요시에 요청이 오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코로나 관련된 방역이나 그 코로나를 확산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이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비상경제 회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상경제 회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부 중앙부처에서 하듯이 그런 형태의 회의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뭐 경제 관련 부서에서는 뭐 가장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방역과 경제를 지금 다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방역 이걸 지금 정부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안 내놓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경제국 각 소관국별로 당장 이제 그 교류가 활성화되고 4월 지금 내년 당초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나 뭐 중앙부처 출장 이런 게 지금 제한을 받아가지고 좀 정상적인 활동은 안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안을 하겠지만 비상경제회의가 울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사실 뭐 경제의 어려움이 뭐 여러 각 분야에서 말씀드린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지역도 주력산업뿐만 아니고 수출 기업들 또 중소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 또 가능하다면 또 고용 노동 쪽에 있는 분들도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만나서 상황을 공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게 꼭 해야 서로가 서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내일 뭐 시장님하고 오찬이 있지만 그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릴 건데 혁신산업국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주력산업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한 보름 전에 이제 그 중소기업들하고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이제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화상회의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여러 기관에 있는 시설물을 좀 오픈하거나 그런 준비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울산 테크노파크도 있고 또 혁신산업국 산하에 그 정부산업진흥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업들의 또 해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건데 그쪽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추경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시는 추경을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다음 추경 때는 좀 그 혁신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다른 대책이나 어떤 추경 항목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을 자꾸 가정을 하셔서 늘 하던 일을 하던 패턴을 보이시면 그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한번 국장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해외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사람이 가서 그 계약을 완료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부품을 가공해서 보내서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이 계약에 대한 어떤 클레임이 걸릴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게 해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인력을 수급을 못 해가지고 계약을 못 지키는 경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또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 테니까 어떤 그 도움이라도 저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 네, 윤정희 의원님. 제가 뭐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가 사실 이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성의주 예산 하신다고 며칠 전에 와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때 나는 혁신산업국이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다른 여타도 있고 이것도 또 같이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딸랑 올라와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은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생하시는데 이게 다른 실과에도 성립적 예산은 짜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실에서나 어디서 부서에서 아마 코로나 예산만 올리라 해놓고 다른 데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데 여기에 내가 그 혁신산업국에서 이걸 올렸다는 게 내가 너무 좀 이 하나만 딸랑 올렸다는 게 코로나 예산 하자 해놓고 이걸 올렸다는 게 너무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참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그 다른 부서에도 성립적 예산 하려고 해도 다 가로막아 놓고 요것만 딸랑 올려가지고 설령 이걸 올려자 하더라도 곧 있으면 또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든지 해도 될 거를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해도 되겠나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이야기하려 하다가 그랬는데 자 이게 관심사항이라고 지금 빨리 올리신 거예요. 그게 예, 국장님 이게 관심사항이라고 빨리 올리신 겁니까? 저간의 사정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올해 추경에 지금 해야 될 국비 매칭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올렸고 이번에는 또 재정 우선순위가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들도 다 배제됐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하나 사업이 거기에 들어간 거는 아마 예산부서의 어떤 운영 그 예산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좀 이렇게 그만큼 좀 남으니까 어차피 지금 곧 추경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 하나 끼워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사항이 이거였다면 진짜 시장님은 오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넣었다면. 의원님, 그 2회 추경에 곧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든 우리 국비 매칭 사업들 지금 다 올라가야 됩니다. 다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뭐 시장님 관심 사업이라 넣었다고 보기에는 곧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2차 추경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그 아까 이야기했던 톡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걸 설령 올리고 싶어도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그 시장 입장에서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많이 발굴해서 많이 그쪽으로 안배를 해야지 설령 올리고 싶어도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을 지금 넣었다는 자체가 넣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사항이고 시장님은 지금 이게 중요한 사업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보다도 우월해서 이게 들어가게 된 게 왜 그렇게 들어갔냐에 그런 문제입니다. 뭐 대답해봐야 같은 대답이 나올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 어떤 특별한 그걸 했을 때는 또 특별한 위원회를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이번에 코로나 특별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했을 때는 그에 맞는 그걸 발굴해서 또 너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래 의원님. 지금 이제 코로나 예산인데,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실무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오늘 방원에 바로 처리한 게 맞아요. 어떤 사업이든 빨리 해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추경에 코로나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빨리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자
저는 더 많이 올라가지고 더 많이 빨리 시장에 돈이 침투돼서 순환되기를 바라는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2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혁신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태준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지역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고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조선에너지 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센터 부지와 건축물의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희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내 차세대 조선 에너지 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센터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주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따른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원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혁신산업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록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우리 그 산업기술정보출연기관이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한다거나 우리가 필요할 시는 최장 20년까지 그 대부료를 면제해서 우리 이제 울산 전반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 기간은 이제 매년 계약해서 갱신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20년간 오늘 의회에서 이제 요 하는 거 승인을 해주시면 이제 4월 1일자 이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간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를 한 번 계약으로 20년 보장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20년이면 만약 해나가면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거지. 그게 이제 20년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20년까지 가는데 요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이제 저희들 시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사업을 같이 하고 아니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계약 조항 자체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기본 뭐 몇 년 해가지고 매년 하고 난 뒤에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나는. 이걸 한꺼번에 20년 했을 때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원칙에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내용과 좀 위반된다 했을 경우에 그건 어차피 그 법리 다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쉽게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 자체를 그분하고 계약을 파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년은 거의 독점이다 이 말이죠. 그건 공정 경쟁이 위배된다. 그래서 초기 5년 뭐 해준다 해서 그다음에 1년씩 매년 평가나는지 2년마다 평가서 한다든지 이런 계약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예,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은 밑에 이제 세부 조항들은 저희들이 뭐 조금 판단을 해서 네,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20년이라는 것은 이런 특혜는 있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안에 있는 그 기계 장비 그 부분에 있어 자기들 하고 인력이 들어와서 하는데 얼마만큼의 그 울산 발전과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계약을 독과점적 20년에 원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래 보는 거지. 그 세부적으로 검토부터 하고 나중에 나왔을 때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위원장님. 네, 안건 검토해보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 20년 진행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대불호 면제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불호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우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거기에 의해서 전문생산 이제 기술 연구소를 울산에 유치한다거나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면 최장 20년간 그렇게 대불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돼 있고 이 생산기술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제 기술연구기관으로서는 가장 이제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시도에서 이 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도에 산업부 지역 거점 사업에 있을 때 다행스럽게 이제 울산에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전반에 조선이라든지 전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타 개인들과 어떤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정부 출연 기관 어떤 이런 기관하고 임대해서 울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장 20년간 할 수 있는 그까지 일단은 이제 임대하는 것으로 왜 그 승인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리 위원님. 네, 윤정로입니다. 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니까 하는데 제가 법적인 요건은 이게 지금 센터를 구축하는 게 우리 국비 12 또 이래 들어가 지금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축하는 건물이잖아요, 다. 우리가. 예, 맞습니다. 12 국비 들여가지고 예. 생산신연구소에 자기들이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 관리 형태로 가는 거지. 관리가 위탁이라기보다 생산기술연구원을 저희들이 울산에 유치를 하시다고. 연구원은 뭐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거고. 연구원 서가 있어요, 저기 다운동에. 예, 다운동 있고 요거는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런 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가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위탁 관리한다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 내가 조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엄격히 면제하는 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센터를 생산성 기술 연구소를 나는 유치한다고 나는 그렇게 처음에 봤는데
생산연구원을 유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센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이 법령에 맞느냐? 대법원의 감면 조항에 그래서 그 법령과 상충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지금 일단 생산기술연구원은 울산 이제 분원은 이제 다운장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분원 산하에 이제 정부 출연 기관들은 그 분원 산하에 또 연구센터들이 조그만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 우리 차세대 조선 에너지 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요거는 조선이라든지 요 부품에 특화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거기 이제 스캐너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의 형식은 있지만 이걸 이제 저희들이 그 다른 그 여타 이제 광역 그 단체하고 경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 울산 쪽으로 유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터를 유치했다고 면제해주면 건물과 그 기자재와 그다음 뭐 땅은 물론 들어가는 거고 예. 다 싸그리 다 면제입니까? 건물과 토지가 면제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기자재 이런 사용은 유치해 오면 건물과 토지 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비로 대부분 다 합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안에 있는 장비들은 국비로 장비가 대부분 다 구축이 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대부를 면제주고 그 장비는 국비 장비이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하면서 아마 수익을 조금씩 내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연구원이 제가 이 감면 조항에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 감면 조항을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저게 유치라고 돼 있어요. 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경우 같으면 또 요 조항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이랄까 센터를 우리가 구축해서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원님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지금 자구는 유치 아니냐. 근데 생산기술연구원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받았고 또 하나가 의원님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이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또 조직을 또 이 운영 체계를 또 만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 문제는 저희도 사전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우리 국장님 그 시장님하고 그 회의가 다 돼가니까 중간에 이석하셔서 가십시오. 아마 답변이 좀 길어지면 우리 위원님들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 질의하고 상관없이 바쁘시면 그렇게 이석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분명히 단어의 해석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우리가 하고 싶어가 뭐 물론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분명히 유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다 싶어도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단어가 분명히 이거는 유치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유치가 맞는지를 냉철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정을 이런 형태로 지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판단에 따라서는 그 특혜의 시비에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생산성 연구원 특정 법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또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왜 그러면 특혜를 줬느냐. 그럼 이거 법에 유치라 돼 있는데 딱 단어가 딱 돼 있어요. 뭐 두시 등 뭐 그와 유사한 그거로 해 있는 게 아니고 유치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단어를. 그래서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차후에 가서 해석에 따라서는 이 관련 특혜를 준 데 대해가 여러 가지 꼬리를 물 수 있다는 내가 그걸 가지고 보기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뭐 이게 물론 이득이 있고 또 그런 방법이 있지 행정에 여러 가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해석을 그쪽으로 땡겨가지고 필요에 이렇게 했겠지만은 차후에 논란이 되었을 때 결국 나중에 책임을 또 담당 공무원들이 또 시달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냉철히 좀 했으면 좋겠다. 20년을 해놓으면 이게 다시 이게 법 해석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또 소송을 걸고 또 문제가 되면 뭐 재판을 해서 또 바를 수는 있겠지요. 법정에 가서. 법정에 갈 때까지 또 숱한 그 당시에 출연했던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조항이 아닌 걸 그래서 땡겨서 그 편하게 해석하는 거는 안 맞아요.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요 사업이 2017년도에 산업부의 지역 거점 사업으로 이제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업에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생산연구원의 이런 연구센터들은 각 광역 단체에서 서로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말씀 그대로 유치 굉장히 많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본부 산하에 운영하는 요 센터가 별도 이제 그 생기원 산하에 연구원들이 또 여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뭐 유치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뭐 그 생계원에 있는 기관을 하나를 뭐 그냥 가느냐 이 부분인데,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산업부 2017년도 산업부 그 사업으로 우리 이제 국비가 100억 정도가 포함이 되고 우리 이제 12 그 기반 구축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유치해온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본부는 울산 본부는 와 있고요. 본부를 뭐 유치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본부 산하에 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면밀히 저희들도 뭐 그런 염려를 우리가 안 되도록 과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면밀이고 면밀이 아니고 이미 답은 아까 나온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위탁 운영하는 거라고, 위탁 관리하는 거라고, 위탁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가 아니라는 걸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위탁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뭐 그거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국장님 위탁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구축해서 위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답은 나온 건데 뭘 또 유치 이야기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윤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대부련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10월 의원 발의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계획의 범위,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 등이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첨부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희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기본계획, 지구지정, 사업계획 등이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계획과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업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개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위안은 별도로 조례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가 복잡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뭐 허가가 됐다든 게 사업이 시행된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건도 처리가 예, 된 게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가 지금 안 붙어 있어가지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 붙여줬습니다.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안에 안 붙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폐지 조례안만 들어가 있다고 보니 그런데 사실은 뭐 조례라는 거는 법령을 또 보완하는 기능을 하지만은 또 이감에 제정이 될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발의돼가 제정이 된 겁니까? 연도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의원 발의한 겁니까? 네, 의원 발의한 겁니다. 2012년 되겠습니다. 2012년에 의원 발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정 취지라든지 제정을 왜 했어야 됐는지 이게 지금 10년도 안 되고 지금 폐지되는 조례인데 뭐 불필요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조례는 뭐 폐지되는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로 간주해서 폐지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내용만 제가 조례안을 못 보니 이 내용만 봐서는 얼핏 공청회 등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이중적인 게 있어서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문제를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그 당시에 그냥 막 통과되고 이래 법에 따라서 해버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아마 여기에 보완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오히려 이 조례 폐지가 오히려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폐지하는 건 아닌지 주민의 다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폐지가 아니고 길을 닫기 위한 폐지가 아닌지 제가 좀 요 검토 보고서나 이 문안에 봐서는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정을 했지 않나 추정컨대. 그래서 나중에 조례안을 또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의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지금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지금 폐지안 올라와 있는 요 본 조례가 지금 주요 내용이 그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지구 지정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하고 사업 시행 방식 또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개별 사업 시행 방식을 시행을 할 적에는 개별법에 또 명시되어 있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어떠한 주민 수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한 바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든 아니면 또는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사업 결국은 도시개발법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갈 경우에는 주거환경 정비법을 또 이제 도정법을 결국은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그 개별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될 뿐이지 이 조례에 어떤 기속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지만 실효성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남겨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매우 없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별법에서 모든 것이 기속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법률적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개별 법률에서 이미 정해진 바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차제에 정리를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입법 기술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법규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법규들로 우리가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을 뿐입니다. 그 제가 이 보건대 요 이제 조례를 못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 조례가 구조나 여러 가지 보면요. 조례가 행정적으로 영향을 또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우리가 주민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상위법에는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이 또 그런 게 특혜를 못 보는 예.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조례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어떤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이 건설 이쪽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조례는 전부 다가 사실상 조례가 별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뭐 다 보면 예산 없으면 못하면 그거 뿌이고 뭐 하면 그거 뿌이고 이런 상황이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와 어떤 또 일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절차 과정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이 조례의 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왜 폐지해야 되는지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폐지하는 게 숨기는가 엮이는 게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봐서 이거 뭐 그냥 단순하게 근본적으로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한다는 건 저도 반대예요. 자꾸 엮어가면 끄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정 취지와 여러 가지 그 당시 취지와 이걸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어서 내가 추정컨대 제정이 됐을 거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버림으로 해서 그래서 또 보안 어디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법에 보완이 돼 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없어져도 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조례가 제정할 때는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저게 자기들이 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그 자료가 다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좀 조례를 폐지할 때도 또 제정할 때도 신중을 하셔야 되지만은 폐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래서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요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도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뭘 이야기하면 개발사업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법에 이래 개별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만 합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그 취지가. 그래서 지금 또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또 그러면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를 닫는 건 아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는 조례 뭐 폐지를 제가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폐지하더라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왜 폐지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든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거는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가 뭐 폐지해보자 이런데 이런 것보다는 좀 대비표라든지 명확한 자료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한 말 하실 말씀 뭐 다른 거? 네.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상정안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저희들이 백업 자료들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 본 조례안에 대한 이제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이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권익이 이로 인해서 실추될 수 있을 여지가 혹시라도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은 건 아닌지 우리가 폐지함으로써 뭔가 잃는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익이 훼손된다거나 또는 하락한다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이제 좁아진다거나 이러한 불이익 요소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우리와는 별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공이 대부분의 지금 광역시의 경우에는 우리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의견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권익 향상에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 뭐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이게 아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도농 통합이나 이런 형태에서 가져오면서 시군하고였던 그런 문제에서 아마 좀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조례가 아마 그래서 뭐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니까 그 불이익이 없다면야 다행인데 혹시 행여나 이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또 군 단위 지역에 또 다른 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빙수 의원님. 네. 지금 찾아보니까는 대전이 2015년도에 폐지를 했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폐지하게 된 부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인천, 광주 폐지 검토 중인가요? 근데 왜 지금 자치법규 검색에는 인천 아예 안 나오는데? 아니 현재 살아있는 조례가 지금 떠야 되는데 살아있는 조례는 지금 부산하고 울산만 뜨고 대전은 2015년도에 이미 폐지한 걸로 나와서 타지자체 조례가 이제 네네. 폐지 중이라고 저희들 하긴 했는데 현 시점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리 의원님. 예, 과장님, 그 도시 균형 발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조례가 네. 그 울산의 이제 도심 중심에 그 도시계획 기반이 계속 되다 보니 그 외곽 지역 낙후된 지역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숨은 뜻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격자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자는 의미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울산의 그 도시 운영 발전을 적극 반영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재개발이나 이런 형태의 것은 우리가 절차상
진행 절차상의 형태인데 이 조례는 그런 절차상의 형태보다 우리가 그 또 다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조례가 당시 제정된 당시에 제일 큰 이제 취지가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 개발과 관련된 또는 도시 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형태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이제 이 조례의 골자였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이제 전체적인 발전 계획은 이제 울산광역시 도시 기본 계획이 제일 큰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틀을 가지고 그 산하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라든지 기본 시행 계획들을 수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방식도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등을 따르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울산시 발전 계획에 따른 어떤 큰 틀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없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그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한 데 있어 가지고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좋은 말이 역작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급 효과, 그다음에 개발 계획의 실행성과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확보와 조달 계획 타당성,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 생활권의 밀접한 관계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시 외곽에 갈수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이 부분들이 그 도시계획에 대해 절차와 진행을 이해한 거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조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정한 도시의 균형적 울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 조례란 자체가 그냥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들의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한다 치면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도시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관련 법에 의해서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도시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큰 개념을 하나의 뭐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관련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주 내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울산광역시 발전 계획에 의해서 뭐 도시 외곽이라든지 도시 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무조건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려면 어차피 상위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일부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을 제가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불 갈군 취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본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 의도를 일단 파악을 하고 일단은 여기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주 예. 네네. 이 조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이게 따라 가지고 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한 번 구성이 안 돼.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원도 안 들어가 있네 그러면. 예, 2019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도 구성 안 돼 있고. 예. 그럼 그 조례를 폐지할 조례를 작년에는 왜 개정을 또 했어요? 이 조례는 개정한 부분은 아마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됐는데 그 작년 7월 달에는 또 개정 작업까지 자동적으로 하고. 보는 개정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다른 법률이 개정 때문에 인해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